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 싱글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문을 받아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도 만들고 꽃꽂이 수업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번듯한 직업도 있고 돈도 꽤 모아놨지만 결혼은 안 했어요. 요샌 자발적 독신도 많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결혼 생각하면 감정이 복잡합니다. 아까 TV를 보는데 세 번째 결혼을 하는 배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결혼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는데 난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사실 딱 한 번 결혼할 뻔하긴 했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지금은 결혼 생각이 쑥 들어간 상태고요. 그 한 번의 경험이 너무 기막히고 어이없어서 지금은 결혼 생각이 쑥 들어간 상태고요. 그 기막힌 사연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펜을 들었어요.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제 파혼 이유를 모르거든요. 39 겨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전 모태 솔로였습니다. 전 30대 후반이 되도록 남자와 진지한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연애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연애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단점이 하나라도 보이면 딱 싫더라고요. 첫 만남에 그런 적도 많았고 서너 번 잘 만나다가 그만 보잔 적도 많았죠. 선보고 집에 들어오면 엄만 제 표정부터 살폈어요. 오늘도 꽝이야, 엄마. 나 이 남자랑 다신 안 볼 거야. 내가 애프터 신청하지 말라고 했어. 너 왜? 직업 훌륭하고 집안도 좋은데 왜 초를 치고 들어와? 손톱이 너무 길잖아. 너무 지저분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댔어.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 살아? 그 손톱으로 머리도 득득 긁고 차도 간신히 마셨다고. 제가 딱지를 놓는 이유는 다양했어요. 약속 시간이 늦는 것도 싫었고 말실수하는 것도 봐주지 않았죠. 밥 먹을 때 쩝쩝소리 내면 바로 일어났고요. 솔직히 인정하는 게 전 무척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20대, 30대 중반까지 눈이 엄청 높았죠. 전 남매 중 막내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요. 다른 집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집에서 전 완전 공주님이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절 그렇게 키우셨어요. 장미야, 장미야, 우리 공주님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우리 장미, 오늘도 예쁜 원피스 입고 학교 가자. 오늘은 뭐 입을래? 얼른 골라봐. 엄마, 이제 그런 옷 좀 그만 입혀. 애들이 놀린다고. 제가 학교에서 날 오빠라고 부르면 막 숨고 싶은 거 엄만 모르지? 진호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예쁜 동생이 부르면 당장 달려가야지. 부끄럽다니? 장미야, 신경 쓰지 마라. 예쁜 옷 실컷 입고 다녀. 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엄마는 오빠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죠. 우리 집이 딸이 귀하기도 했지만 엄만 좀 특이하셨어요. 저한텐 다 최고로만 해주셨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귀한 대접을 받고 자라야 결혼도 잘하고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 다른 여자 형제도 없었고 어릴 땐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철들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했죠. 어릴 땐 못 모르고 엄마 말을 들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철이 드니까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대학 다니면서 세상 보는 눈도 생기고 졸업하고 유학까지 하면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전 의리의리한 성의 공주도 아니었고 평범보다 조금 나은 집안의 딸이었어요. 공주님처럼 살 이유도 누구한테 대접만 받으면서 살 이유도 없었죠. 외국에서 돌아온 뒤에는 독립해서 살았어요. 물론 엄만 울고불고 난리셨죠. 장미야 이거 사. 유학을 다녀왔으면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지. 어딜 또 나가 산다 그래. 곱게 있다 결혼이나 하면 되지. 꽃집은 왜 또 차린다고 나서.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무슨 공주님이야? 꽃 배우려고 영국까지 다녀왔는데 이걸 그냥 썩혀? 내 샵 제대로 내고 수업도 하고 그럴 거야. 돈도 많이 벌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 좀 내버려둬. 곱게 있다가 무슨 시집을 가라는 거야.
내가 인형이야? 진호야, 네가 좀 말려봐라. 장미적에 세상을 뭘 알겠어. 장미 정신 차렸네. 취사업도 하고 독립해서 살겠다는데 왜 말려요? 장미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빤 적극 찬성이다. 그렇죠, 아버지? 엄마 빼고 아빠, 오빠 모두 절 밀어줬어요. 저도 외국에 있다 와보니까 엄마랑 사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집을 차리게 됐고 꽤 오래 운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적성에 맞는 일이어서 재밌게 일할 수 있었어요. 일하는 틈틈이 엄마 성화에 선자리도 숱하게 나갔죠. 조건 좋은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다 제 짝이 아니더라고요. 친구들 결혼식에 축의금만 열심히 내면서 3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 사이 제 꽃집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꽃 주문도 많았고 수업을 들으러 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수강생 중엔 부잣집 사모님들도 많았는데 저한테 애인 있냐고 그렇게들 물어보더라고요. 중매 선다고 하시는 걸 극구 말렸죠. 엄마 때문에 선보러 나가는 것도 지겨운데 수강생까지 그러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를 솔직하게 말하니까 다들 놀라셨습니다. 어머머, 우리 쌤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라고? 난 몰랐네. 완전 동안이잖아. 난 한 30대 초반인 줄 알았네. 쌤 너무 매력 있어서 아는 사람 소개시켜 주려고 했지. 이제 제 나이 아셨으니까 됐죠? 저 선이라면 지긋지긋해요. 볼 만큼 받고 이제 나이 때문에 잘 들어오지도 않네요. 솔직히 누굴 만나는 것도 이젠 꺼려져요. 나이 들수록 더 조심스럽네요. 누굴 만난다는 게. 무슨 나이 타령이야. 요샌 그맘때 결혼들 수두룩하게 하더구만. 그리고 나이 들수록 짝이 있어야 돼. 우리 쌤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나이 어렸을 땐 이 남자 저 남자 재고 골랐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면도 좀 있었죠. 남자보다 꽃이 더 좋기도 했고요. 암튼 저 소개팅 안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39 겨울에 전 운명의 상대를 만났죠. 어떤 남자분이 매주 꽃을 사가셨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게 그분 외모였습니다. 당시 좋아하던 남자 탤런트가 있었는데 말끔한 얼굴에 겨울 코트를 걸친 모습이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분은 금요일마다 꽃을 사가셨는데 한 번은 지나가듯 물어봤죠. 금요일마다 오시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한테 선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외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토요일마다 찾아뵙거든요. 할머니가 꽃을 좋아하셔서요. 치매신데 제가 꽃 들고 가면 외할아버지인 줄 알고 좋아하세요. 어머, 정말요? 어르신께서 수선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매주 이 꽃만 사시잖아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전 감동해서 꽃을 더 정성껏 포장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내 마음에 남더라고요. 수선화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저도 모르게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새 연말이 됐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금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기다리는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선화도 특별히 예쁘게 포장해놨는데 문을 닫을 때까지 볼 수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면 가볍게 나누는 대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남자분은 직장이 근처라고 했고 여자친구는 없다고 했어요. 저도 솔로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전 솔직히 그 손님한테 호감이 있었습니다. 겨울이고 연말이라는 게 사람 마음 흔들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외로움이 사무쳤어요.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버리면 40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누가 그러던데 저한테 그 말이 들리지 않았죠. 너무 우울해서 대충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꽃집에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 문 닫는 거 아니죠? 오늘 야근이라 퇴근이 늦었네요. 어머,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수선화 포장해놨는데 드려요? 아니요. 오늘 꽃 사려고 온 건 아니고요. 아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랑 차 한잔 하실 수 있어요? 네? 전 너무 뜻밖이고 놀라서 대답을 잘 못했어요. 예스냐 노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많이 당황했거든요. 솔직히 너무 좋기도 했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럽죠? 선약이 있으시면 할 수 없고요. 아니요, 없어요. 좋아요. 차 마시러 가요. 그렇게 우린 차를 마시게 됐고 술까지 가볍게 한잔했죠. 놀랍게도 그분 역시 저한테 호감이 있었대요. 매주 꽃을 사면서 절 보는 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초면에 거침없이 감정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멋있게만 보였어요. 또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성격도 물론 좋아 보였고요. 전 경욱 씨의 자상하고 매너 있는 모습에 반했고 그날 거리에서 우린 손까지 잡게 됐어요. 마침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우린 그날부터 사귀게 됐죠. 마음이 붕 떠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길을 걸을 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고 잠을 안 자도 졸리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까지 나왔죠. 연애란 게 이런 거였나 너무 신기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 놀랐던 건 그분의 나이였습니다. 외모로 봐선 저보다 연하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첫날 술 한잔하면서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저 보기보다 나이 많이 먹었어요. 44이에요. 놀랐어요? 어머 웬일이야. 전혀 몰랐어요. 전 올해 딱 40이요. 당연히 연하일 줄 알았는데 의외인데요? 연하요? 제가 몇 살인 줄 알았는데요. 한 35쯤? 아, 진짜 기분 좋은데요? 근데 그거 알아요? 장미 씨 전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나 말고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동안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경욱 씨가 대놓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좋기도 했죠. 그나저나 우리 4살 차이 너무 기분 좋은데요? 부부 인연으로 4살 차이가 가장 좋다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경욱 씨는 말을 참 기분 좋게 잘하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됐습니다. 경욱 씨는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쳤어요.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한 남자였죠. 잘 나가는 자동차 딜러라고 하는데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돈도 꽤 많은 것 같았어요.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출근 전에는 새벽마다 꼭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몸도 너무 다부졌죠. 정경욱 씨한테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우린 주말마다 놀러 다녔어요. 전 연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뭘 해도 너무 재밌고 즐거웠죠. 첫 경험이라는 거 무시 못하는 거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첫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나 싶었습니다. 전 경욱 씨한테 모태솔로라는 걸 밝히고 하고 싶었던 걸 다 말했어요. 커플티 입고 놀이공원 가기, 여름에 바닷가 가기, 기차 여행하기, 함께 와인 마시기, 할 게 너무 많고 24시간이 아까웠죠. 경욱 씨는 그런절 귀엽다고 했고요. 아예 리스트까지 만들었어? 아이, 진짜 귀엽다, 우리 장미.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너같이 사랑스럽고 이쁜 애를 왜 남자들은 가만히 뒀을까? 다 경욱 씨 만나려고 그런 거지. 우리 다음 주엔 바닷가 가자. 싱싱한 회도 먹고 사진도 실컷 찍고. 그리고 우리 서로 애칭으로 부르자. 나 그것도 너무 해보고 싶었어. 우린 서로를 닭살 돋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한테 연애를 들키게 됐어요. 최대한 늦게 알리고 싶었는데 낭패였죠. 꽃집 수강생들이 놀러온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연애하는 거 어머니는 아시냐고 해서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엄만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남자친구 보여달라고요. 솔직히 너무 성가셨습니다. 장미야, 너 만나는 사람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수강생들이 그러는데 인물이 그렇게 좋다며? 너 남자 얼굴 보니? 궁금해 미치겠다. 엄마한테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아, 싫어. 지금 한참 좋은데
엄마 때문에 산통 깨기 싫다고. 나중에 한 1년쯤 사귀면 소개해줄게. 뭐? 1년? 아이고, 복장 터져. 이거사, 어떤 남자인지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래. 당장 주말에 약속 잡아라. 아니, 오늘 저녁도 엄만 괜찮아. 직장도 꽃집 근처라며. 당장 나서 얼른. 엄마, 그렇게 딸을 못 믿어? 나 올해 40이야. 내가 설마 이상한 남자한테 걸렸을까봐? 경욱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진실하고 착하고 자기 관리도 엄청 철저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엄만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친오빠가 꽃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생전 꽃집에 오질 않더니 엄마가 시킨 것 같았습니다. 왜 왔냐고,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솔직히 털어놨어요. 엄마가 시켜서 왔다고 하면서 오빠도 궁금하다고 하는 거 있죠? 동생아, 오빠 유부남 되고 가장 후회했던 게 뭔 줄 알아? 결혼 전에 친구들 말 안 들은 거. 그게 가장 후회되더라. 그땐 다 시기 질투로만 보였는데 아니더라 이거야. 좋을 땐 다 좋아 보이지. 콩깍지 쓴다는 말 알지? 객관적으로 올 수가 없다니까. 야, 그리고 지금 네 나이가 몇 갠데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큰일 난다. 까딱하면 애 생기고 발목 잡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안달복달 하시는 거고. 전 화가 나서 오빠를 쫓아냈어요. 때 되면 알아서 인사도 시켜줄 텐데 가족들이 왜 그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됐죠. 가만 생각해보면 가족들 모두 절 못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어린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빴고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다면 믿어주면 되지. 왜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답답했던 전 옆가게 언니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니까요. 내가 10대도 아니고 식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경욱 씨 봐야겠다고. 그럴만도 해. 나라도 궁금해 죽겠다. 경욱 씨한테 말이라도 해봐. 가족들 압박이 장난이 아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 당장 결혼하자는 거 아니고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가자. 그래 보라고.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랑 경욱 씨 서로 너무 좋은데 괜한 트집 잡혀 못 만나게 될까봐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엄마 저 등 떠밀어 선도 엄청 보게 했는데 그 남자들 스펙, 집안 배경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경욱 씨 직업, 외모 저는 불만 없었지만 엄마 눈엔 성이 안 찰 게 뻔했기 때문에 걱정부터 앞섰어요. 보여주고 스트레스 받느니 모른 척하고 데이트하며 즐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 가족들 성화는 모른 척하고 남자친구와 열심히 만났어요.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게 하나보다 둘이 훨씬 좋았어요. 혼자가 익숙할 땐 이런 감정 몰랐죠. 근데 연애라는 게 불이 붙으니까 너무 살맛이 나더라고요. 같이 먹는 야식, 차가운 맥주 그런 것도 훨씬 맛있고 이제야 내 짝을 만나 행복을 누리는구나. 그런 생각에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경욱 씨는 잠깐 뭐 사러 나가고 혼자 있을 때였죠. 오빠가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빠 핸드폰에 손이 갔습니다. 우린 서로의 핸드폰은 사생활 영역이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패턴은 알고 있었어요.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사진첩에서 웬 아이 사진을 보게 됐어요. 딱 보니까 중학생은 아니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 보이는 애였습니다. 느낌이 싸했어요.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의 사진이 쭉 쌓여 있는데 한두 번 만난 걸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욱 씨는 외동아들이었고 조카가 있을 리 없었어요. 친구 아들인가 동네 아는 애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또 부정하려 해도 그 아이의 얼굴은 경욱 씨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전 경욱 씨가 오기 전에 집을 나갔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고민을 많이 했죠.
대놓고 물어볼까, 그냥 모른 척 할까, 심장이 벌렁거리고 무서워서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결국 전 남자친구한테 불러서 물어봤어요. 경욱 씨, 솔직히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 이틀 전에 자기 핸드폰에서 어떤 사진을 봤거든? 그 남자애 누구야? 아주 어린 애는 아니고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아는 애야? 경욱 씨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쉽게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까 억장이 무너졌어요. 전 부들부들 떨면서 물어봤죠. 혹시 오빠 아들이야? 많이 닮았던데. 아니지? 내가 이상한 상상한 거지? 전 오빠가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친척 아이라고 대답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경욱 씨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미야, 그게... 거짓말할 생각 마. 자기 외동이라 조카가 있을 리도 없고 짐작가는 바가 있어서 그래. 닮아도 너무 닮았던데? 걔 누구야? 대답해봐. 거짓말로 둘러대지 말고. 그리고 듣게 된 얘기에 전 말문이 막혔죠. 제 예상은 들어맞았어요. 그 아이는 경욱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이혼 경험이 있었어요. 전 무슨 몰래카메라 찍는 줄 알았죠. 너무 믿기질 않아서요. 사실은 이혼했어. 5년 전에. 미안하다, 장미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진심이야.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다니 너무 당황스럽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전 궁금한 걸 끝까지 물었죠. 결혼 빨리 하고 싶다며. 가정 꾸리는 게 소원이라며. 근데 이미 한번 해봤다고? 어떻게 그래?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너도 알잖아.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돌아가셨어. 나이론 성인이어도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넌 몰라. 평범한 집에서 곱게 자란 네가 날 이해하긴 어렵겠지. 외로워서 방황할 때 친구로 지내던 애가 여자로 다가왔어. 엉겁결에 애가 생겼고 잘 살지 못해 이혼했고 지금은 정리했어. 이게 다야. 믿어줘, 장미야. 이혼은 왜 한 거야? 아들은 그럼 그 여자가 키우고 있어? 이혼한 결정적 이유는 전처의 바람이었어. 애엄마가 동창이랑 대놓고 만나더라. 유책 배우자긴 하지만 애엄마 집안에 돈이 많았어. 그때 난 개털이었고 아들도 어려서 엄마한테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야. 그 뒤로 난 쭉 혼자였어. 지금까지 쭉. 장미야, 믿어줘. 제발 부탁이야. 경욱 씨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언젠간 말하려 했고 끝까지 속이려는 마음 없었다면서 절 놓치기 싫다고 간절하게 매달리더라고요. 어떡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처음부터 말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각오를 하고 나도 준비했을 거 아냐.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 경욱 씨 보여달라고 난리야. 뭐 하는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나를 얼마나 닥달하는데 이런 걸 속여? 난 몰라. 당분간 경욱 씨 얼굴 보기도 싫어. 미안하다고 용서를 바란다며 눈물까지 흘리는 경욱 씨를 외면하고 전 한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꽃집에도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우리 만남 계속 이어가도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경욱 씨도 알겠다며 기다리겠다고 했고요. 하루하루 눈물로 지샌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매일 전화하고 며칠에 한 번씩 꽃집에 찾아왔습니다. 경욱 씨를 보여달라는 거였죠. 전 미칠 것 같아 꽃집 문을 닫고 무작정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강원도 숙소에서 머리 터지게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한 건 두 가지였어요. 경욱 씨가 이혼했다는 것과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생각할수록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40이 넘은 남자가 이혼할 수는 있다고 쳐도 자식이 있다고 하니 두렵기부터 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시작조차 안 했겠죠. 경욱 씨도 그래서 숨겼던 것 같고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미야, 너에 대한 내 마음 진심이야.
그건 누가 뭐래도 달라지지 않는 진실이라고. 처음부터 네가 좋았어. 말 걸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내 처지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어. 장미야, 그러지 말고 내 마음 하나만 봐주면 안 돼? 철없을 때 결혼해 이혼한 거, 자식 있는 거, 그 일로 네 마음 아프게 안 할게. 약속할 수 있어. 장담할 수 있다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경욱 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게다가 바닷가에 놀러온 커플들, 가족들은 비참한 제 마음을 더 들쑤셔 놓았죠. 혼자라는 게 너무 쓸쓸하고 사무치게 외로웠어요. 저한테 남자는 40 먹도록 경욱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인생 통틀어 연애라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경욱 씨를 놓치기 싫고 이 상황이 괴로웠죠. 첫정이라는 게 무섭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옆자리 세 가족들은 너무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오빠, 해봐. 고기 너무 맛있게 잘 구웠다. 자기도 먹어야지. 내가 쌈 쌌어. 우리 와이프가 최고라니까. 라면도 끓여줄까? 고기는 안 부족해? 바닷바람 맞으면서 저녁 먹으니까 너무 좋다. 결혼 기념일마다 이렇게 여행하자. 자기도 좋지? 그럼 고마워 자기야. 우리 딸도 기분 좋은가 봐. 밥을 너무 잘 먹네. 우리 사진 찍자. 여기 봐 자기야. 쓸쓸하게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숙소에 들어가 이불 덮고 누웠습니다. 경욱 씨가 너무 그리웠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내 짝을 만났는데 고작 지나간 과거 때문에 평생 인연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건 아닌가. 다시 또 이런 사랑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전 여행 마지막 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걸 알게 됐는데 지금 헤어지면 아깝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전 강원도에서 올라간 그 길로 경욱 씨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전했어요. 다시 만나자고. 지금까지 우리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같이 손잡고 가보자고요. 나 경욱 씨 포기 못하겠어. 우리 계속 만나. 과거 같은 거 나 신경 쓰지 않을래. 오빠 못 놓치겠어. 장미야, 고맙다. 내가 더 잘할게.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우리 장미,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울어. 나도 눈물 많지만 오빠한테 못 당하겠다. 이제 우리 만나면 무조건 웃자. 힘든 일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웃자고. 다시 전처럼 돌아간 우린 알콩달콩 만남을 이어갔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린 더 애틋한 사이가 됐고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더는 못 참고 경욱 씨를 만나셨어요. 제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알아내서 따로 만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전 너무 당황했습니다. 엄마랑 그래서 한바탕 했죠. 하지만 엄만 할 일을 했다는 태도였어요. 이거사, 네 나이 올해 41야. 짝이 있는데 왜 어물쩍거려? 당장 오늘 결혼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엄마 멋대로 경욱 씨를 만나는 게 어디 있어? 그 사람 얼마나 당황했겠어. 인물 훤하고 말 잘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내 마음에 쏙 들더구만. 도대체 그동안 왜 못 만나게 했던 거야? 당장 날 잡아서 결혼해. 상견례도 빨리 잡고. 부모님은 얼른 결혼하라고 성화였죠. 저도 내심 그러길 바랬고요.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경욱 씨가 이혼한 과거가 있고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알리지 못한 거였죠. 사실 전 결혼 전까지 부모님께 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괜히 잡음만 날 게 뻔했으니까요. 전 경욱 씨한테 이제 시골리고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욱 씨는 죄책감 때문에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자면 당연히 좋다고 할 줄 알았고요. 근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우리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하자.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부모님이 엄청 뭐라고 한단 말이야. 자기도 좋지? 가능한 빨리 식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자.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하와이 어때? 장미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우리 1년만 더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 결혼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도 서로 집 오가면서 같이 지내는 시간 많은데 꼭 결혼식을 올려야겠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너무 서운하고 실망이 커서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대로 지내자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 결혼 빨리 하고 싶다며. 나 놓치고 싶지 않다며. 장미야, 화내지 말고 내 말 들어봐. 그래. 나 결혼 한번 해봤어. 그거 별거 아니야. 서로 기대만 더 커질 뿐이지. 난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다. 네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데 결혼이라는 제도에 갇혀서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게 될까봐 두려워. 경욱 씨 말에 전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경욱 씨 과거 숨겨오면서 만나온 이유가 뭔지 아냐고, 왜 내 입장은 생각 안 해주냐고 퍼부었어요. 그때 전 결혼이 간절했습니다. 서로의 집 오가며 자유롭게 연애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처럼 아내로 남편으로 한 집에 살면서 명절이면 양가 식구들 만나고 아기도 갖고 평범한 일상을 누려보고 싶었죠. 친구들한테 청첩장도 보내보고 축하도 받고 아기도 낳아 누구 엄마로 불리면서 편안하게 나이 들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 상처만 생각하는 경욱 씨가 너무 미워서 전 엉엉 울었습니다. 경욱 씨는 절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딱 1년. 1년만 기다려줘, 장미야. 지금처럼 1년만 더 만나보고 그때도 서로 너무 좋으면 결혼하자. 솔직히 너 부모님께 내 과거 말 못했지? 그것도 난 마음에 걸려. 너희 가족 속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아시면 그땐 어떻게 감당할래? 내가 다 감당한다니까? 당사자인 내가 다 커버하겠다고 하잖아. 오빠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어? 혹시 내가 싫어진 거야? 그래서 결혼 미루는 거 아니냐고.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적은 나이도 아니고 우리 40대야. 과거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할 나이라고. 왜 날 이렇게 애태워? 속상해 죽겠어 정말. 순간적인 기분에 화를 냈지만 경욱 씨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가족들한테 경욱 씨 이혼남의 애까지 있다는 거 얘기 안 한 게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전 그 사람 말에 따르게 됐죠. 1년 더 만나보고 그때도 서로 너무 좋으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이왕 늦은 결혼 1년쯤 미룬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저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엄청 화를 내셨어요. 1년만 더 연애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엄만 귀신같이 눈치채고 절 추궁했습니다. 남자가 그러자고 했냐, 애정이 식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거면 지금 갈라서라, 좋은 조건 가진 남자랑 선봐라, 잔소리가 이어졌죠. 전 경욱 씨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딱 못 받고 엄마 연락 안 받았어요. 속상하긴 해도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 찝찝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욱 씨와 연락이 안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문자도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고 전화를 하면 안 받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날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진 거였죠.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싶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이상하고 괜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경욱 씨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고객 만나서 상담하고 계약까지 하느라 그랬다. 주말에도 상담 스케줄이 꽉 찼다. 회의에 출장에 바빴다고 했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죠. 연애하는 동안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몰라도 이상했습니다. 이럴 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발동하잖아요. 심지어 주말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친구들도 다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어요. 일단 주말에 연락이 안 되면 100% 의심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정이 식었거나 바람을 핀다거나 그런 거라고 하는데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애정 전선에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애인한테 시간, 돈, 이 두 가지를 쓰기 싫으면 끝난 사이 아닌가요? 좋아하는 마음이 식은 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전 모질게 마음 먹고 헤어지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별 통보를 듣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네. 그 회사는 오빠 아니면 안 굴러간대? 얼굴 보기 정말 힘들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차라리 해외 출장을 갔다면 이해를 하겠어. 왜 그래? 화 많이 났어? 네가 이해해줘, 장미야. 일이 풀리려는지 상담이랑 계약이 막 밀려들잖아. 장미야, 우리 오늘 드라이브 하자. 나도 너 진짜 보고 싶었어.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 진짜야. 가끔 데이트를 하면 경욱 씨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굴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애정 표현도 거침없이 하고요. 그래도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 헤어지자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더니 매달리더라고요. 헤어지자는 말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 절대 이별 얘기 입 밖에 꺼내지도 마. 에이, 우리 장미 많이 서운했구나. 아무리 바빠도 연락도 자주 하고 전처럼 잘할게. 믿어주라, 장미야. 사귀면서 믿어달라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연애의 도사는 아니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죠. 믿음은 그냥 보여주는 건데 자꾸 말로만 믿어달라 잘하겠다 하니까 오히려 불신하게 되고 의심만 커져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전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욱 씨 핸드폰에서 황당한 사진을 보게 된 거죠. 이번에도 사진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 아들과 전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까지 해서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놀이동산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날짜도 비교적 최근에 찍은 거였어요. 뭐야 이건? 나한테 한마디도 없더니 셋이 놀러 갔었어? 기막혀. 해도 너무하잖아. 전처와 아들 만난다는 소리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전 엄연히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비참하고 속상해서 경욱 씨를 만나 뭐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된 거야? 해명을 좀 해봐. 나 속이고 이 둘 만나러 갔어? 최소한 나한테 말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 사진 봤어. 내가 또 한 발 늦었네. 아들 생일이라서 만난 거야. 1년에 딱 한 번. 아들 생일 되면 전처랑도 보거든. 그게 소원이라 어쩔 수 없었어. 나 지금 너무 비참해. 나 투명 인간이야? 경욱 씨한테 나 뭐야? 아들 생일이면 생일이다. 전초랑 아들 만나기로 했다. 왜 말을 못하냐고. 숨기면 끝까지 숨겨질 줄 알았어? 이것도 언젠가 말하려고 했어? 왜 일을 자꾸 크게 만들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네가 알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했어. 너 괴로운 거 보기가 힘들어 그랬다고. 장미야,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이거 다 통과 의례야. 한 번씩만 불협화음 겪으면 같은 일은 없을 거야. 그래, 나도 알아. 애 딸린 이혼남이랑 사귀는 거 이래서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결혼도 미루자고 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널 위한다고 하는 일이 널 오히려 상처받게 하고. 나도 괴롭다. 미안해, 장미야. 이 일로 저도 많이 지쳤어요. 그래도 경욱 씨 과거 탓은 하기 싫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일 수도 있었죠. 저한테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전 1년이 지나가길 손꼽아 기다렸고 경욱 씨도 그때만큼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죠. 약속대로 우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어요. 경욱 씨의 과거를 부모님께 털어놓기로 했죠. 우리 집에 가서 경욱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혼했고 자식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실신 직전이었고 아빤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이 결혼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오빠가 절 밖으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혼하고 애까지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끝까지 잘 살 수 있겠냐고. 왜 못해? 우리 사귄 게 얼만데. 나 할 수 있어. 나도 그 사실 알고 헤어지려고도 했어. 근데 안 되겠더라. 헤어질 수가 없었어. 지금 나 각오돼 있어. 경욱 씨가 나 마음 아프게 안 하겠대. 나 그 말 믿어. 정신 차려. 결혼한 인생 선배로서 하는 얘긴데 너희 결혼 만만치 않을 거다. 자식이 가운데 있으면 이혼을 했든 뭘 했든 전처랑 무조건 보게 돼 있어. 상황이 좋지 않으면 네가 그 애 떠맡을 수도 있고. 너 할 수 있어? 하면 하지 왜 못해? 너무 겁주지 마. 나도 오래 고민했어. 지금은 그냥 축하만 해줘. 엄마 아빠 설득도 해주면 고맙고. 제가 단식투쟁 불사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결국은 허락하셨죠. 나이도 꽉 찬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항복하셨어요. 그렇게 좋으면 결혼하라고 허락이 떨어졌고 대신 책임지고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욱 씨 어머님도 뵙게 되었어요. 시아버진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시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저 만날 때 매주 꽃을 사서 간다던 할머님은 돌아가신 뒤였고요. 시어머니와는 밖에서 만났어요. 집으로 인사를 가겠다니까 이사 준비로 어수선하다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둘이 그런 얘긴 벌써 했겠지만 경욱인 결혼식 간소하게 하고 싶어 해. 이런 말 그렇지만 두 번째라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은가 봐. 새애기 아쉽진 않니? 요새 스몰 웨딩이 대세잖아요. 일부러들 작게 치르기도 하잖아요. 정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 건 다 알아서 한다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또 왜 꺼내? 미안하다. 엄마 높아심에. 고맙다, 장미야.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다. 우리 결혼식도 작은 곳을 빌려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대신 신혼여행을 좋은 데 가서 호사를 부리기로 했죠. 결혼 준비라는 게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자랑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혼인신고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 만나 선물도 미리 받았죠. 스몰 웨딩이라 초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녁도 쐈어요. 하루하루 너무 뿌듯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법적인 부부 사이가 되는 게 새삼스럽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신부들은 결혼 전에 망설이는 마음도 든다던데 전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아빠 엄마가 결혼 직전에 마음을 푸셨습니다. 그전까진 예비 신랑의 과거 때문에 부모님 표정이 어두웠는데 결혼이 임박하니까 달라지셨어요. 아빤 사위랑 등산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사위감이랑 오붓하게 북한산도 오르셨죠. 엄마도 우리 사위 하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밥도 차려주시고요. 서운했던 마음 풀고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고 우리 장미 잘 부탁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루는 날 잡고 엄마랑 데이트를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었어요. 마주보고 앉아 차를 마시는데 엄마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40이 되는 동안 엄마도 세월을 피해갈 수 없었죠. 엄마, 나 때문에 속상한 일 많았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 나 결혼해서 잘 살게. 잘 사는 모습으로 은혜 보답할게. 이거사, 꼭 잘 살아야 된다. 엄마 애간장 녹여놓고 못 살면 되겠어? 우리 딸 애지중지 얼마나 공들여 키웠는데 임서방이 속썩이면 참지 말고. 아니다, 그럴 일 없겠지. 우리 장미는 초혼이고 임서방은 재혼인데 우리 딸 업고 다녀야지. 엄만 또 그런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엄만 아직도 네가 아까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날 엄마랑 부둥켜 안고 울다 웃다 했던 것 같아요. 전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욱 씨를 믿고 사랑했어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는 이 사람이라고 확신했죠.
결혼식 전날 우린 신혼집으로 마련한 집에서 함께 자기로 했어요. 결혼식인 다음 날 함께 움직이려고요. 신혼여행 짐을 같이 챙기고 자기 위해 불을 껐습니다. 막상 내일 결혼한다니 실감이 안 났어요. 그동안 겪은 일들도 스쳐 지나가고 결혼 후의 생활은 어떨까 설레기도 했죠. 제가 뒤척이니까 경욱 씨가 절 살포시 안아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준 거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서로를 꼭 안았고 신혼부부라면 의례 그렇듯 거사를 치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와장창 창문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와 예비 남편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바닥엔 커다란 돌이 굴렀고 안방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웬 괴한이 그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야! 경욱 씨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괴한에게 달려들었고 방 안의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그 순간 괴한이 예비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제 눈을 의심했죠.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는데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번뜩 떠오르는 건 경욱 씨 핸드폰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욱 씨의 전초였던 거였죠. 그 한서린 눈빛, 분노에 찬 표정에 전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어요. 바람으로 이혼한 전처가 이래야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멀쩡한 남의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와요? 당신 미쳤어요? 저 인간 임경우, 내 남편이다 이 여자야. 누구한테 미쳤대? 너도 머리털 다 뽑히고 싶어? 뭐라고요? 이혼한 거 아니었어요? 이혼 좋아하시네. 이 인간이랑 나 법적으로 부부고 난 2년 동안 아들 데리고 어학연수 다녀왔어. 그 사이 이 더러운 판을 벌인 거라고. 너희 둘 가만 안 둘 거야.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을 펴? 그 여자는 한 손으론 경욱 씨 머리채를 잡아뜯고 한 손으론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쏘아댔습니다. 넌 나이살이나 처먹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 네가 저지른 짓 나 그냥 못 넘어가. 불륜녀 소송 걸 테니까 딱 기다려. 무슨 소리예요? 불륜녀라니.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고요? 이 사람 이혼했다고 했고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고 했어요. 바람 피웠다면서요. 깔끔하게 이혼했고 아들도 1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았다 이거야? 난 모르겠고 이 인간 데리고 우리 집 갈 거니까 너도 꺼져. 임경욱, 네가 인간이야?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더 기가 막힌 건 제 예비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부인이라는 여자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고 머리채를 잡힌 채 그대로 끌려 나가는 거였습니다. 저한테 아니다, 이 여자 말 믿지 마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순순히 끌려나가는 모습에 더 기가 찼어요. 전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고 그대로 기절해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차린 건 아침이 다 돼서였죠. 전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가족들은 혼비백산해서 저한테 달려왔고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엄마는 충격에 거의 실신할 정도였죠. 이거 사, 이 맹추 같은 거 사.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속이 시커먼 놈이랑 만나고 있었어? 어쩔 거야. 이 노릇을 어쩔 거야. 엄마가 절 붙잡고 우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미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사기꾼 녀석한테 속은 것도 분한데 부인이 너 고소한다고 했다며. 그거부터 막아야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인간 쓰레기가 다 있어. 야, 그 자식 어디 갔어? 어디로 톡겼냐고. 몰라. 부인이란 여자가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갔어. 오빠 나 어떡해. 엄마 나 무서워. 나 어떡하면 좋아. 억울하고 분하고 미칠 것 같아 오열하다 전 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 꽂고 누워있는데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죠. 시계는 어느새 정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계획대로면 예쁜 드레스 입고 신부 입장하고 있어야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 옆 침대엔 엄마도 누워 계셨어요.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 같았죠. 아빠 부축을 받고 응급실을 나오는데 병원 주차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경욱 씨를 데리고 와 제 앞에 무릎을 꿇리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고 덜덜 떨려서 소리부터 질렀어요. 왜 이 사람 데려왔냐고 꼴도 보기 싫다고 했더니 오빠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진짜 쪽팔린다고 하면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입이 딱 붙은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 부들부들 떨면서 차에 탔습니다. 더는 그 사람이랑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죠.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오빠가 그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 장미 인생 어떡할 거야? 네 부인이 우리 장미 불륜녀로 고소한다는 게 사실이야? 야, 이 자식아, 네가 다 해결해. 순진한 내 동생 험한 일 겪게 하지 말고 네가 해결하라고. 너 뭐랬어? 이혼하고 혼자라고 했어, 안 했어? 부인이 유책 배우자라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네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나도 아빠고 남편이지만 너 같은 종자랑은 상종도 하기 싫다. 썩 꺼져. 전 부모님 집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대담하게도 임경욱 그 인간이었죠. 전 왜 전화했냐고 매몰차게 물었더니 꼭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그 인간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결혼 준비하면서 쓴 비용, 자기 돈 들어간 거 돌려받은 거 있으면 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부인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리고 돈 한 푼 없는 개털이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네가 날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우리 돈 문제는 깔끔히 하고 헤어지자.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재혼하려던 것도 모자라서 이젠 결혼 엎어졌으니까 돈까지 내놓으라고?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뭐? 돈을 줘? 멍멍이 짖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파렴치한 사기꾼아. 장미야, 진정해. 다른 건 몰라도 나 너한테 진심이었어. 사랑했다고. 장미야, 나 좀 봐주라. 살려달라고. 진심, 사랑, 얼어 죽을 사랑 좋아하네. 앞으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꿈에 볼까 무서우니까. 그 남잔 비굴하게 물러났어요. 이대로 끝이면 좋았겠지만 법 앞에서 제 결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문자 내용이 남아있었어요. 연애 초기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낸 문자에 자긴 이혼했고 이혼의 책임은 아내한테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재판장에서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유부남인지 몰랐고 알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 남자로 인해 망가져 버렸다고 진심으로 호소했어요. 결국 전 무죄를 입증받았고 임경욱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은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재산 싹 털려 알거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해도 싸다고 생각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어요. 애초에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도 없었고 제가 만났던 시어머니도 돈 받고 연기해준 사람이었죠. 아내와 아들이 외국에 있을 땐 절 마음 편히 만나다가 어학연수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주말에도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멀쩡히 가정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진실이 드러날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갔다면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겠죠.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 제가 경험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 일 이후 한동안 일은 쉬어야 했습니다. 꽃집도 후배한테 맡겼고요. 얼마나 남자 보는 눈이 없으면 그런 남자한테 눈이 돌았을까요? 돌이켜보면 엄마 오빠가 했던 말이 다 진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더라면 험한 일은 안 당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은 없지만 많이 아쉽네요. 그 남자와의 인연은 그게 끝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몇 년 후 오빠의 친한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고 전 부탁을 받고 꽃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무실에서 임경욱을 보게 됐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절 보지 못했고요. 전 그 회사를 나와서 친오빠한테 이 사실을 알렸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한 상태더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그 사람은 이력서도 허위로 쓴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친구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됐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네요. 그 일 이후 전 꽃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때론 꽃집 일이 실증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수강생도 많아지고 꽃 주문도 늘었거든요. 이 일마저 없었으면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이 꽃집을 연 거고 제일 후회하는 일은 물론 그 남자를 만난 거네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이번에도 믿어봐야겠죠? 결혼에 잘 사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신 건지 궁금해요. 인연이 있으면 늦게라도 꼭 나타난다던데 저한테도 해당 사항 있을까요? 저 용기 내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경험이 많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도움 말씀 주시면 참고해 보려고요. 오늘도 솔로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